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LH 혁신안에 반대하는 지역 상공계와 정치계,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김경수 도지사도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군이 운영하는 체력 단련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군 감찰반의 부실 감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해와 양산에서 유흥주점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고 사천에선 유흥주점 확진 환자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가 원전과 항공우주 등 경남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봤습니다. 정부의 LH 혁신안이 경남에서 태풍의 눈이 되고 있습니다. 진주 지역 상공계에서 시작된 반대 목소리가 시의회, 시민단체까지 번지더니 김경수 도지사도 LH 혁신안은 경남 혁신도시와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LH 혁신 방안은 꼭 필요하다. 다만 경남 혁신도시와 상생하는 방안이어야 한다. 김경수 도지사가 지난 23일 김해 봉화마을에서 만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한 건의입니다. LH에서 분리된 자회사의 다른 지역 이전으로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거나 인재 채용 축소 등의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도민들의 우려를 전달한 겁니다. LH 혁신안이 진주 혁신도시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은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었고요. 그런 요청을 감안해서 정부의 혁신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시민사회단체들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경남에 이전한 LH를 해체하는 건 도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주 상공계는 지역 경제를 뒤흔드는 LH 분할에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진주시의회에선 여야가 한 목소리로 LH 기능 분리와 축소에 반대했습니다. 거의 해체 수준의 구조 조정을 단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당초 혁신도시 조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 개혁에는 찬성하지만 해체에는 반대한다는 이딴 주장의 배경은 LH의 지역경제 영향력입니다. LH 진주 본사 직원은 1,700명가량으로 진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인원의 40%가 넘고 지방세는 연간 380억 원으로 이전 기간 세수의 87%를 차지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진주 지역구의 박대출 강민구 국회의원은 어제 공동성명에서 경남 진주혁신도시가 연착륙하는 상황에서 LH 분할은 찬물을 끼얹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LH의 기능과 역할을 진주혁신도시 밖으로 빼내가는 일은 절대 불가함을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군이 운영하는 체력단련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군 출신의 민간인 관리사장이 점심시간에 직원들에게 전체 회식을 강요했고 새벽에도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업무 지시를 하며 폭언도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공군이 운영하는 체력단련장, 민간보다 이용료가 싼 골프장을 갖고 있어 군 장병은 물론 일반인도 즐겨 찾는 곳입니다. 이 시설의 책임자는 군 출신의 민간인 A씨. 직원들은 평소 A씨의 갑질이 심했다고 드러났습니다. 법정 휴게 시간인 점심시간에 전체 회식을 강제하고 회식에 불참한 직원에겐 폭언을 하는가 하면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근무 시간이 아닌 휴일과 새벽에도 근무 지시를 하고 단톡방을 나간 직원은 따로 불러 심하게 다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참석한 직원을 사장실로 불러 올려가지고 아버지가 불러도 대꾸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호통을 치면서 그 직원에게 면박을 주면서 공군감찰반이 갑질 의혹을 조사했지만 법 위반 사실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져 부실 감찰 의혹도 나왔습니다. 진정인에게 조사한 바가 없고 진술인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혐의 없음을 하는 것은 정당한 조사가 아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신분인 직원들은 국민권익위에 갑질 의혹 민원을 넣은 데 이어 국방부에 직접 수사를 촉구하며 출퇴근 시간 반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직원 요구가 있으면 감찰 결과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불만족을 이유로 신고가 다시 들어오면 사업장에서 실시한 조사 조치 사항에 대해서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재임용 여부를 앞둔 관리 책임자 A씨는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겠다는 뜻을 공군 3 훈련단을 통해 전해왔습니다. MBC 뉴스 이종석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 경남 남해안 지역부터 시작해 내일 새벽이면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는 내일 아침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오후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30mm가량이 되겠고요. 또 내일 비가 오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출근길이 어제보다 더 선선합니다.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낮아서 평년 기온을 밑돌겠는데요. 창원의 현재 기온 14도, 진주는 11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진주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진행되는 개기월식은 구름이 많아서 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1도, 양산은 13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양산 24도, 함안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현재 기온 9도, 산청은 10도로 꽤 서늘합니다. 한낮 기온은 거창 24도, 사천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도 낮 한때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유흥주점 관련 코로나19 확산세가 만만치 않은데요. 경남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김해와 양산에서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가 나왔고 사천에선 유흥주점 확진자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까지 확인됐습니다. 신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시 삼계동의 한 노래주점. 오는 27일까지 일주일간 자진 휴업 중입니다. 지난 20일 이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종사자 2명이 최초 확진된 뒤 이용자와 가족 등 모두 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산에서도 지난 22일 유흥주점 이용자가 최초 확진된 데 이어 양산과 부산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부산 확진자와의 감염 선후 관계 등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5월 26일 18시부터 유흥 관련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합니다. 기간은 6월 1일 18시까지입니다. 전국적으로 유흥주점 관련 확진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남에선 벌써 6차례 유흥 단란주점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천 유흥 단란주점 확진자 12명 등 모두 31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 확인돼 변이 확인 누적 인원은 84명으로 늘었습니다. 해외 입국자 1명에게선 경남 첫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돼 1인실에 별도 격리됐습니다. 가능한 유흥시설 이용은 자제해 주시고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전자출입 명부를 확인해 주시고 방역당국은 지자체별로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주 1회 진단검사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등 확산세 차단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모두 19명으로 10명대 수준을 유지했지만 유흥주점 관련 확산세가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죠. 이 회담을 통해 백신과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이런 경제 분야의 성과가 경남 산업계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서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2일 한미 두 나라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연 공동 기자회견. 민간 우주 탐사, 6G, 그린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뿐 아니라 우주산업 같은 첨단 과학과 원전 분야에서도 협력을 약속한 겁니다. 국내 원전 대표 기업인 두산중공업, 미국에서 처음 건설되는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인 SMR 프로젝트에 제오봉 구동 장치 등을 공급하기로 2019년에 계약하면서 관련 준비에 한창입니다. 내년부터 자재 발주도 시작하는데 이번 정상 간 합의를 계기로 원전 강국인 미국 기업들과 해외 원전 공급망을 갖추게 되면 경쟁력 제고 등이 기대됩니다.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지분 투자에도 참여해 글로벌 수주 역량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모듈 제작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공정 개선과 기술 최적화에 지난 42년 동안 한국에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제한해왔던 미사일 지침도 이번에 폐지되면서 경남의 항공우주 산업도 수혜가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 탄도 중량 제한이 폐지돼 무장 탑재량을 늘릴 수 있어 카이가 추진 중인 무인 항공기 사업에 탄력을 받을 걸로 예상되고 발사체 로켓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KF-21 같은 전투기에 장착되는 이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에 사거리 이제 확대도 가능하고 이와 맞물려서 이제 발사체 부분에서도 신규 사업화 진입이 이제 가능할 것으로 이제 예상됩니다. 또 두 정상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존중하기로 발표하면서 현대로템이 주축이 된 남북철도 사업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북 간 자재 이동조차 유엔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철도 분야 수혜로까지 이어지긴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임금체불 문제로 거제 시민의 발, 시내버스가 모두 멈춰버렸습니다. 파업만은 막겠다며 보조금을 긴급 지원한 거제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사 양측의 대립으로 전면 파업 사태로 치달았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사마이객과 세일교통 등 거제시의 2개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체불 해소를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50개 노선, 시내버스 108대가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거제시는 45개 노선에 72대 전세버스를 투입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률은 기존 대비 65%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버스마다 공무원을 배치해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41번 보고 12시 반에 탑승하시면 그럼 물어보면 되지 아닙니까? 택시 부재 해제, 통근 버스까지 투입했지만 시민 불편은 피할 수 없습니다. 거의 1시간쯤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이게 해결이 돼갖고 저희들 교통에 좀 불편함 없이.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 협상에 중재에 나선 거제시가 임금 2.62% 인상 보장과 체불 임금 해소, 4대 보험 체납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해 파업만은 막았습니다. 특히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버스업체 2곳에 각각 수억 원의 보조금을 줬지만 버스 기사들은 상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 체불을 방지한 약속을 확약서를 시에도 받았는데 그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사측은 경영 악화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지난해 적자분 가운데 17억 원의 즉각적인 지원을 거제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가 아까 조건을 붙여서 그 보조금을 교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상 못 지킨 것에 대한 죄송하게 생각하고 17억 정도는 적자에 보전을 해줘야 된다. 그거를 지금 당장 시가 합약을 해라. 그 부분은 어떻게 얼마나 적자가 나는 검증이 거쳐야 되고. 현재로선 노사 모두 거제시의 지원에 기대고 있는 상황. 버스업체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해소와 경영 개선 방안 마련이라는 과제만 도드라진 가운데 파업 사태는 쉽게 정리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삼성 부울경 스마트 공장 지원센터 개소식이 오늘 오후 창원시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열립니다. 창녕만 모여라 기부장터가 오늘 오전 창녕 전통시장에서 펼쳐집니다. 산청군 공예협회 작품전과 판매 행사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산청 남사예담촌 순이진이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강소특구 육성사업 확산을 위한 협약이 오늘 오전 진주시 아시아 레이크사이드 호텔에서 열립니다.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 추진위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사천시 동서금동사무소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진주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부일교통이 시내버스 표준 운송 원가제에 따른 진주시의 지원금 가운데 운전직 인건비를 76%만 지급하고 임원에게는 책정 인건비의 234%를 지급해 부당한 수익을 남겼지만 진주시와 진주시의회는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재정 지원금의 총액 내에서 자율적인 경영을 하도록 하는 게 표준 운송 원가제라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의 대표 관광지인 독일마을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 공모형 지역 관광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활성화하고 잠재력 있는 관광개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남해군은 국비 60억 원을 포함해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독일마을 관광 기반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 초양 정류장에 건설 중인 아쿠아리움의 개장 시기가 7월 초로 연기됐습니다. 사천시는 당초 이달 말에 아쿠아리움을 개장할 예정이었지만 육식동물을 수족관에 전시하는 것에 대해 경상남도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고 수입동물의 허가 지연 등으로 개장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수도권 중심주의적 발언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장관은 최근 이건희 미술관 유치 장소를 묻는 언론 질문에 미술관을 지방에 둘 경우 빌바오 효과는 볼 수 없고 유치 경쟁 과열 등으로 국고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노창섭 의원은 어제 열린 창원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SM타운의 6월 졸속 개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 의원은 창원시가 최근 SM타운을 운영할 SM엔터테인먼트와 SM타운 플래너가 빠진 상황에서 운영법인인 주식회사 창원문화복합타운과 위탁관리 운영협약을 체결했다며 종합적인 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공동투쟁위원회는 어제 제부산 일본국 총영사관 앞에서 지난 1월 한국 사년의 모기업인 산켄전기의 부당한 청산으로 노동자들이 해고된 만큼 산켄전기는 즉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각종 세금 등 혜택만 받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 제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사회의 환경적인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에 동참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녹색 채권 6,300억 원을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LH는 녹색 채권 발행액 전액을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시행하는 노후 공공임대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에너지 절약형 주택건설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김군주, 김정일 박사팀이 전자기파를 고출력 메가와트급으로 송출할 수 있는 마그네트론 기술을 세계 5번째로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전자기파 발생 장치인 메가와트급 마그네트론의 이번 개발로 암 치료기와 비파괴 검사 장치, 멸균, 살균 장치, 폐기물 처리 장치 등 국내 산업 구조 전반의 기술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어제 도의회에서 소상공인과의 소통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엔 양대복 경남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8명의 소상공인 대표가 참석해 코로나19 뒤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했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차량 보험 사기단 34명을 붙잡아 범행을 주도한 21살 A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남과 부산, 대구 일대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30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 1억 8천여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